테슬라 주가의 상승 포인트는 딱 여기서부터 이제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이 여기서부터가 뭐 어떤 거냐, 이런 차이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당장에도 많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JP모건이 테슬라 목표가를 60% 하향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뭐 지금 JP모건뿐만 아니라 지금 월가 전체적으로 테슬라 전망치는 거의 최악인 분위기가 맞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항상 딱 이런 구간일 때, 이런 분위기 때부터 항상 상승이 시작됐거든요. 그 트리거가 이제 뭐 이런 분위기적인 부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이 딱 그 구간일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제 바닥점이 다져지면서 상승 초입이 되는 그런 구간 있잖아요. 테슬라 주가의 상승 포인트는 딱 여기서부터 이제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이 여기서부터가 뭐 어떤 거냐, 지금 테슬라 사업 방향 자체가 더 이상 전기차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로보택시도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아니에요. 바로 이 전력 인프라 장악입니다. 이 전력 생태계를 지금 장악하기 위한 테슬라의 굉장히 큰 그림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부분이고, 전기차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부분들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느냐, 뭐 이 전력 인프라 장악, 이 전력 생태계에 대해서 단순히 뭐 AI 때문에 뭐 전쟁 때문에 이런 수요 증가, 이런 레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력 시스템 자체가 각 국가별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는 원자력, 뭐 석유, 석탄 중심의 이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각 국가별로 추진하는 전력 인프라 정책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중심의 변동성 전력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런 정책에서는 전기라는 게, 전기가 남는 시간과 그리고 부족한 시간이 이 갭이 생겨버리거든요. 동시에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기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못 쓰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저장, ESS 산업이거든요. 각 국가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력 인프라 정책에서는 ESS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전력 시스템의 전제 조건이 될 정도로 필수 산업 분야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 정책들이 어떤 거냐? 바로 이제 가스터빈, 가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석유를 최대한 대체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인데, 24시간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부분이 크죠. 불안정한 부분들을 대부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ESS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받쳐짐으로 인해서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시장에 노이즈가 되고 있는 이런 전쟁 이슈, 호르무즈 해협 이슈들이 이런 부분을 더 앞으로 더 부각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봐야 되고, 지금 월가에서 최대한 부정적인 전망치를 내놓는 거는 과거에도 항상 그랬듯이, 어떻게 보면은 블랙록이나 뭐 이런 굉장히 이제 레벨이 높은 헤지펀드 기관들의 뭐 롱 포지션을 새롭게 잡기 위한 그런 분위기 형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죠. 지금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아니면은 뭐 심지어 월가 쪽에서도 테슬라를 최대한 까내리는 포지션을 잡을 때는 항상 전기차 매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로 밸류를 인식하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많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에요. 전기, 전력, 그리고 에너지를 지배하려는, 장악하려는 그런 회사거든요.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를 장악하는 과정에 있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테슬라는 방향을 잡고 있는 지 굉장히 오래됐고,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테슬라 하면은 뭐 전기차, 자율주행, 뭐 로보택시 이런 건데, 왜 갑자기 이제 전력 인프라 뭐 이런 기업으로 봐야 되냐?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ESS 사업에 먼저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에 가장 앞서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ESS 사업이라는 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기차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라는 시장이 도입이 되면서 ESS라는 게 부각을 받기 시작한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ESS라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ESS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ESS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서 전기차라는 걸 먼저 만들어냈다. 그리고 전기차 다음 두 번째는 태양광이거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단 중국 쪽 시장을 먼저 타겟으로 잡고 태양광 사업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어요. 이것 역시 ESS 사업을 미리 잘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ESS 생태계, 전력 인프라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머스크가 추구하는 방향은 우주로 인류는 나가야 되고 그 우주로 나가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는 지구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천천히 소모하는 시간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사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에 따른 준비를 잘 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ESS를 먼저 잘 깔아둔 다음에 이 ESS 생태계를 뒷받침해주는 전기차, 태양광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봤을 때 일단은 완성되는 구조는 태양광으로 전력, 에너지를 만들고 ESS에 저장하고 그 저장된 거를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를 한다. 최대한 지구의 자원을 아끼면서 지구가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인류의 운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시간을 벌어다 주는 게 지금 머스크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고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의 뭐 트리거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 초입이 되는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배경적인 부분, 월가나 JP모건 이런 쪽에서 최대한 까내리는 환경적인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저점이 잡혀주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전제 조건은 항상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이 확실해지는 그런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그때가 이제 테슬라 주가 상승이 항상 트리거가 됐었는데 그 트리거가 이번에 ESS 쪽에서 이제 잡힌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에너지 사업 쪽에서 이익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마진율 부분이 30%대까지 올랐으면서도 또 매출 또한 작년부터 이제 2배씩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쪽 분야로 매출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 에너지들이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테슬라가 깔아둔 ESS 산업 분야는 굉장히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필수 인프라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테슬라의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리스크적인 부분이겠죠. ESS 이익 전망치에 대한 배터리 가격적인 변수, 그리고 중국 쪽도 ESS를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중국과의 경제,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들, 지금 각국이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또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트리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경쟁적인 부분이 있겠죠. 지금까지는 ESS 분야에서 테슬라가 어느 정도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도 많이 따라가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리스크로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은 해지 전략도 같이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을 어떻게 바꿔 나가냐. 테슬라에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트리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 분야, 그 중에서도 ESS 쪽인데 ESS에 대한 투자를 누가 1등이 될지 맞추는 게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프라적인 시장이고 전체 파이가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1등 기업을 일단은 잡아놓되 중요한 거는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1등이 누가 될지 맞추기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서진 시스템, LS 머트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전쟁 이슈와 상관없이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2주 전, 3주 전부터 제가 좀 어느 정도 강조를 해드려 왔고 역시나 전쟁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려도 주요 라인 잘 지지해주면서 반등을 어느 정도 야금야금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LS 머트리얼즈 쪽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단순히 ESS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전력 관련 기업들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 1, 2위 기업들에게 지금 전력 피크를 제어하는 핵심 기술 울트라 커패시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AI 데이터 센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력에 대한 안정성이거든요. LS 일렉트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쪽에서 이제 전력망
수주를 많이 따내고 있는데 LS 머트리얼즈의 이제 UC, 울트라 커패시터 이쪽도 같이 들어가는 구조이거든요.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풍력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전력망, 전기차까지 다 확장되는 그런 수요를 다 누리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은 이제 부품사가 아니라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밸류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잡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빅테크들 다 여기저기 다 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누가 1등을 할지 상관이 없는 좋은 포지션을 누리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기업이죠. 서진 시스템. 굉장히 많이 요즘에 강조를 해드렸는데 지금 전쟁 이슈가 지속돼도 주가가 탄탄하게 흘러가는 데에는 오늘은 조금 빠졌는데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좀 다릅니다. 기존에 이제 ESS 관련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 굉장히 많지만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금속 원소재부터 전장까지 직접 다 만드는 수직 계열화를 최근에 이뤄낸 그런 기업이에요.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터지는 구조거든요. 이 수직 계열화를 아무 기업이나 할 수가 없어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그래서 잡고 가는데 일단은 고객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빠른 납기 그리고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냐 ESS 개발부터 양산까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이거는 경쟁사들이 지금 따라오기 힘든 수준이거든요. 아예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지금 공급을 해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지 꽤 오래된 상황이고 계속해서 매출이 폭발하면서 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 자체도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신 장비까지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통신 장비 쪽 관련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때 TMC랑 서진 시스템 이 두 개를 같이 추천드렸죠. TMC도 그래서 전쟁 이슈가 길어져도 지금 굉장히 주가가 안정적으로 잘 지지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ESS 통신 장비 들어간 AI 반도체 칩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계속 사업이 확장되는 핵심 사업을 모두 다 흡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카펙스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익률까지 점프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면 원래 안 될 정도 수준의 종목이지만 지금 전쟁 이슈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라고 오픈을 먼저 일단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목표가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결론을 굳이 내리셔야 된다라면은 테슬라 지금 나쁠 거 없어요. 월가에서 계속 까내리고 하는 거 오히려 좋습니다. 항상 이럴 때 이제 상승 초입이 시작이 됐고 여기에 따른 두 번째 트리거가 이제 필요한 건데 이 두 번째 전제 조건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성장 동력이 계속 갖춰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구간이 맞물렸을 때 여기서 월가도 같이 까내려준다. 이 두 가지 이제 트리거가 맞물렸을 때 테슬라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점에서 이제 횡보를 거치면서 상승 초입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간에 직면을 하는데 그 구간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테슬라의 방향성도 지금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매출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연연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슬라가 지금은 ESS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도 많이 따라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테슬라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를 사랑하는 주주 분들 특성상 좀 해지를 잘 안 하는 성격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ESS 자체에 투자를 한다면은 굳이 테슬라만 보실 필요 없이 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분산이 돼 있으니까 어떤 기업들이 1등이 되든 거기 가운데서 낙수 효과를 받아내는 그런 기업들을 같이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 놓으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힘든 시기에 차이를 만드는 점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산업 구조도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대할 때도 조금 다른 구조로 보셔야 돼요. 놓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뭐 월가나 JP모건 이런 쪽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쉬쉬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지 뭐 테슬라로 놓고 보자면은 지금 시장은 자동차 매출에 대해서 전기차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제시해드리는 부분은 테슬라의 방향성 그 자체 전력 인프라 패권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차이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당장에도 많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머스크는 테슬라라는 기업을 전기차에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력 인프라 패권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꼭 유념해 두시고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큰 구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은 지금 전쟁 때문에 굳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